안녕하세요, 원희또사니의 원희입니다. 오늘은 제가 따끈따끈한 신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키에서는 매년 3월 26일 에어맥스 데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 시즌이 되면은 항상 맥스와 관련된 그 신상품을 내놓게 되는데, 2년 전 2017년도 같은 경우는 에어 베이퍼 맥스, 그리고 작년 2018년도에는 에어맥스 270, 그리고 올해 2019년에는 어떤 제품이 발매가 될까 굉장히 주목이 됐었습니다. 드디어 베일을 벗은 에어맥스 720이라는 모델이 발표가 됐습니다. 물론 발매 당시에는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리는 의견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리뷰를 하기 위해서 구매를 했고요. 에어맥스 같은 경우는 제가 나이키에서 정말 좋아하는 신발 라인업이기 때문에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항상 구매를 해서 신어보는 편인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발매 당시 사진만 보고 정말 신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언박싱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느낌과 그리고 착화감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박스 멋있죠? 너무 이쁘죠? 제가 지난번에 이제 차이니스 뉴 이어 제품 보여드리면서 박스에 대해서 어떤 그 중요성을 조금 설명해 드렸던 것 같은데, 이 제품 또한 굉장히 하드하게 제작이 되어서 컬렉하시는 데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은 에어맥스에 관련된 그 어떤 로고와 각종 심벌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참 요렇게 이리디센트 표현을 주면서 에어맥스를 이렇게 강조하는 모델이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뭐 박스 자체가 원체 스페셜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 제품에 대해서 얼마만큼 나이키가 신경을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이즈 탭 한번 볼게요. 네, 제품명은 에어맥스 720, 이제 오지 컬러고요. 저는 원래 뭐 크게 나오는 신발이든 작게 나오는 신발이든 260을 신었을 때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편이거든요. 근데 오늘 매장에서 이거를 260을 신어봤을 때 압박감이 느껴지는 듯한 착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5mm 더 업한 265 사이즈를 선택을 했고, 그게 발 볼 뿐만이 아니라 발 길이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크게 나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냥 265를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들께서 혹시라도 이제 신발을 신으신다고 하시면은 뭐 반업은 기본으로 하시고요. 이제 10업까지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제품 코드는 A52924001번입니다. 자, 한번 열어볼게요. 속지 너무너무 이쁘죠? 네, 이런 속지는 처음 본 것 같아요. 나이키 제품을 제가 뭐 다 열어봤던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가장 좀 스페셜한 종이에다가 어떤 장난을 쳐놓은 건 봤는데, 이런 독특한 필름 느낌이 나는 이런 비닐을 소재로 쓴 거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품을 열어보면은 이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 에어맥스 720 모델이고요. 네, 나머지 한쪽도 열어볼게요. 이 제품이 해외에서 먼저 발매가 되고 우리나라에는 이제 오늘 2019년 2월 1일에 발매가 된 건데, 뭐 전 사이즈가 다 남아있을 만큼 편하게 구매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나이키 코리아에서 구매를 한 제품이니까 간단하게 탭 한번 먼저 보고 여러분들과 다른 신발의 디테일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겉감은 이제 뭐 폴리에스터 100%, 안감도 폴리에스터 100%, 합성 고무와 합성 수지 등등등이 쓰였는데, 이제 신발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일단은 에어맥스 720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할 말이 많아요. 나이키에서 원래는 이제 에어맥스 시리즈를 발매를 할 때 전장 에어를 쓰기는 했었어요. 다른 제품과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자면은 이게 2015라는 모델이거든요. 보시면은 이런 형식의 에어맥스가 지금까지 계속 발매되고 있다가 2년 전 2017년도에는 베이퍼맥스가 이제 아웃솔이 굉장히 독특하게 한번 발매가 됐었고, 그러다가 이제 2년 뒤인 2019년도에 다시 한번 이렇게 전장 에어를 들고 나왔는데, 굉장히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반가웠어요. 저는 베이퍼맥스를 신었을 때 왜 이렇게 불편하지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발에 대한 착감이 지금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디자인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이미지로 먼저 접했을 때 굉장히 난해했어요. 이거
네, 보시면은 뭐 전체적인 디자인 자체가 뭐 나이키 공홈에서도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을 추구합니다라고 슬로건을 걸었을 정도로 좀 난해하고 컬러 또한 조금 평범치는 않습니다. 그런 입장이다 보니 저는 이 제품을 처음 봤을 때 프로토스의 질럿이 생각나더라고요. My life for ire. I long for combat. 굉장히 느낌이 비슷하죠? 질럿이 발업하면은 왠지 이 신발 신고 뛰어다닐 것 같아요.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사실 에어예요. 기존에 사용됐던 이런 에어 같은 경우는 32mm 굽 높이를 갖고 있었습니다. 에어의 크기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720 같은 경우는 거기서 6mm가 높아진 38mm의 에어 유닛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굳이 이 신발을 신을 때는 깔창을 빼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어퍼 부분에 대해서는 몰딩 자체가 굉장히 독특한 게 쓰인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이 압축 과정에 따라서 이 라인이 살아있고, 그리고 이 소재 또한 굉장히 메쉬 소재로 잘 이루어져가지고 맥스라는 이름답게 그 통기성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한 부분이 보입니다. 그리고 토박스 쪽을 보면은 이렇게 앞쪽에 메쉬 부분이 까지지 말라고 이렇게 이중 처리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사용된 끈 같은 경우는 플랫 스트링이 사용되기는 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볼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냥 나일론 소재로 된 그런 납작한 끈이 사용이 됐습니다. 옆쪽에 들어가 있는 이 통풍을 강화시켜주는 이쪽 메쉬 처리가 굉장히 눈에 들어와요. 이쪽 사이드 어퍼와 뒤쪽 백카운터 쪽에 다 이렇게 아예 그냥 공기가 잘 순환이 되도록 하는 그 파츠를 따로 두어서 땀 배출이라던가 하는 부분에 좀 신경이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속지는 그냥 일반적으로 너무 성의 없는 속지가 쓰였고요. 그리고 깔창을 한번 빼서 보면은 깔창 자체에 어떤 특별함이 있는 깔창은 아니에요. 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약간의 그 쿠셔닝이 들어가 있는 약간 요런 높이. 그리고 뒤쪽을 살펴보시면은 풀탭 쪽에 이렇게 또 은은하게 스우시를 넣어줬고요. 요거는 뭐 프린팅이 아니라 아예 그냥 이렇게 딱 박혀져서 나온 것 같아서 이게 뭐 벗겨지거나 까지는 거에 있어서는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풀탭 자체도 보시면은 굉장히 단단하게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손가락을 걸고 신고 벗고 하실 때 크게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 라인을 한번 볼게요. 에어와 어퍼 사이에 이렇게 TPU 소재를 사용한 별도의 클립을 두면서 굉장히 디자인적으로 이렇게 딱 분리되는 느낌이 아니라 하나로 이렇게 연결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좀 굉장히 이런 부분도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라인 자체가 굉장히 두껍게 들어가 있어요. 뭐 여기까지가 이제 에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살펴보신다고 하시면은 아시겠지만 이 라인 자체를 굉장히 높게 이렇게 처리를 해줌으로써 디자인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크게 이질감이 없게끔 해줬고, 그리고 여기 들어가 있는 양각 처리로 들어간 이제 나이키 이 스우시도 굉장히 크게 들어가 있어서 좀 멋있게 표현이 잘 된 것 같습니다. 네, 뒤쪽에도 이렇게 곡선을 살려주면서 이제 어떤 높낮이에 따른 그 표시를 해준 것 같고요. 이 720이라고 이렇게 이쪽 또한 양각 처리가 돼 있어서 그 부분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고정된 방법은 그냥 본드가 사용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본드가 사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 본드가 이렇게 밖으로 새어 나왔다던가 하는 그런 제조 공정에서 나오는 그런 불편함은 크게 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 뭐 신어봐야 알겠지만 이 소재들이 어떻게 버텨줄지도 개인적으로는 좀 궁금해지는 부분이고요. 이런 에어맥스 신발을 신어봤을 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이 에어가 과연 외부의 데미지로부터 잘 견뎌낼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이 가장 걱정일 텐데, 여기 들어간 이 펄 라인 있잖아요. 기존에 있었던 그냥 이렇게 투명 에어가 아니라 펄 라인으로 한 번 더 처리를 해주다 보니까 이렇게 눌렀을 때 그 느낌 자체가 굉장히 다른 부분입니다. 뭐 단단함으로 따지자면 아무래도 공정 처리가 한 번 더 들어간 720 같은 경우가 더욱더 이렇게 단단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웃솔 같은 경우가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하나의 소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쪽 바닥 쪽에 닿는 이 아웃솔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에어 바닥으로 해서
한 겹이 더 이렇게 붙어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도 굉장히 단단해요. 그리고 이 앞쪽 부분도 단단하게 고정이 돼 있고, 이쪽 에어맥스라고 처리가 된 이쪽 부분은 굉장히 폭신하게 처리가 돼 있어서, 이 안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우리의 뒤꿈치가 닿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을 때 아마 좀 착화감이 많이 편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 에어맥스 이 심벌 같은 경우는 최근에 조금 이슈가 있었는데, 하이피스트라는 그 웹진을 보면서 제가 확인한 내용인데, 이게 이런 식으로 봤을 때 무슨 알라, 그러니까 종교적인 이슬람 뭐 그런 부분하고 어떤 연관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뭐 바닥이 닿는 더러워지는 부분인데 이게 신성 모독이냐 아니냐라는 그런 뭐 이슈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이키 입장에서는 우리는 뭐 종교적인 차별은 두지 않고 그냥 기존에 써왔던 심볼이고 폰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확대 해석이다라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뒀고요. 95년과 97년도에 그런 이슈가 한 번씩 있었다고 해요. 이번에도 그런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멋있죠? 신발이 참 멋있기는 한데 편하게 입고 나갈 수 있는 자리에 그럴 때는 신을 수 있겠지만, 조금 캐주얼한 뭐 슬랙스 같은 거에는 가급적이면은 이 컬러기 때문에 조금 지양을 하려고 해요. 네, 그리고 265 사이즈로 기준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의 무게가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약 400g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가볍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많은 신발들보다는 그래도 제법 무게감이 있는 편인데, 에어를 보호하기 위한 이 강화 처리된 부분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하지만 뭐 신었을 때 그렇게 큰 무게감은 없었기 때문에 저는 만족하고 아주 잘 신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제 리뷰를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고민을 하고 계실까봐 제가 제 의견은 최대한 담백하게 표현을 하고 객관적인 신발의 정보만을 남겨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잘 전달이 됐으려나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디자인적인 부분은 사실 조금 난해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신발을 신었을 때 그 느낌 자체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여러 번 신어보면서 느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신다 보면은 뭐 단점들이 발견이 되기도 하겠지만, 일단은 처음 발을 넣었을 때 그 느낌 자체는 너무나도 편안했고요. 그리고 이 에어 유닛은 이제 나이키에서 많은 기존에 나왔던 신발들과 하이브리드로 해서 다시 한번 재발매가 되게 될 텐데, 그 모습들이 어떻게 밸런스를 이룰지 굉장히 궁금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정말 편한 신발 그리고 독특한 신발을 좀 신어보고 싶다고 하신다면은 뭐 조던이나 아니면 다른 나이키 신발들의 어떤 멋진 신발들도 좋지만, 이렇게 나이키에서 가장 그 해에 좀 몰입하고 어떤 집중력 있게 발매한 이런 신발들을 신어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부정 인사를 제가 따로 못 드릴 것 같은데, 새해 복 모두 많이 받으시고요. 명절 잘 끝나고 저도 뭐 용돈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용돈으로 멋진 신발을 또 구매해서 여러분들과 재미난 신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 리뷰가 마음에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